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학술 모임 아니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많습니다. 콜로퀴움, 컨퍼런스, 콩그레스, 뭐 포럼, 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등 다양한 명칭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성격이 조금씩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세미나라는 이 형식은 원래는 그 묘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세미나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식물들이 바로 논과 밭에 가서 비바람을 맞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판이라고 하는 묘목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적응도 하고 뿌리를 좀 내린 다음에 들로 야외로 나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작은 규모에서 목판과 같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서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또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아침에 하는 의국 세미나, 모든 이런 세미나들이 묘목과 같은 목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26년도에 보아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총 8번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치은염의 원인이 밝혀지다. 지금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치은염이 왜 생기는지. Experimental Gingivitis in Man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잇몸 치료의 목표는 이런 치태와 치석을 기구를 통해서 제거하여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광고를 통해서 이런 치주질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스토리의 첫 번째 시작은 1952년도에 노르웨이 오슬로 치과대학의 옌 웨하우의 교수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웨하우 교수님은 1952년도에 The Gingival Pocket 이라는 아주 단순한 형용사가 없는 그냥 진지발 파켓이라는 타이틀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논문이야말로 치주 분야에서 아주 혁명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 웨어하우라는 분은 이 치연 열구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 들여다서 봤더니 치태와 치석이 있고 이걸 있게 만든 세균이 이런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 primary factor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면 치주 조직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두 분의 유명한 치주학자가 있습니다. 랜피오드와 헤럴드 레라는 분입니다. 랜피오드는 오슬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미시간으로 넘어옵니다. 미국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많은 그 연구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년에 한 번씩 랜피오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해서 아직도 치과대학에서는 랜피오드 교수를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많은 연구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Modified Wiedemann Flap을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잇몸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가 이 Modified Wiedemann Flap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죠. 이런 잇몸 수술을 통해서 치아를 세이브하고 있다. 그런 업적을 Modified Wiedemann Flap을 디자인하신 분이 랜피오드입니다. 이분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같이 수학을 했던 헤럴드 레라는 분은 오슬로에서 치과대학을 마치고 바로 밑에 있는 덴마크로 내려오게 됩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이제 큰 섬이 있고 이렇게 유틀란드 반도가 있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섬에 있고, 이 유틀란드 반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바로 여기 오후스라는 곳입니다. 이 오후스라는 데 있는 치과대학을 오셔가지고 탄툴리게 스쿨인데 덴탈 스쿨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유럽 최초의 치주과를 만들고 많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업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이 한 연구 중에 가장 뛰어난 연구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사람에게서 실험적 치연염이라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셨어요. 1965년도입니다. 즉 9명의 치과대학 1학년생 그리고 2명의 치주과에 있는 그 패컬티 그리고 2분의 실험을 도와주시는 랩 테크니션 총 12명을 대상으로 헤럴드 레이가 오늘부터 이를 닦지 말라고 물론 동의를 받았겠죠. 하고 아무런 양치질을 하지 않고 3일 후, 5일 후, 2주 후 이렇게 치면에 침착되는 무언가를 긁어가지고 미생물 랩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를 닦지 않음으로 인해서 잇몸이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진지발 인덱스 1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만 실험을 중단하고 이를 깨끗이 닦아내고 양치질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치아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초의 실험적 치연염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초기에는 콕사하고 로드 이런 것들이 세균들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꿈틀꿈틀거리는 스파이로켓도 생기고 필라멘토스 모양도 생기고 나중에 아주 복잡한 세균총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이를 닦으면 수시간 내에 펠리클이라고 끈적끈적한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치면에 생기게 됩니다. 이 치면에 생기는 펠리클 위로 여러 종류의 콕사이, 로드 이런 세균들이 점차 이렇게 침착이 돼서 성장을 해서 바이오필름을 만들고 있다는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헤럴드 레이의 익스페리먼트 진지바이티스 인 맨의 실험 결과로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965년도에 미국 치주 학회지 Journal of Periodontology에 게재를 했습니다. 제1저자는 헤럴드 레이, 제2저자가 엘제 딜레이드라는 이 분이 이제 공동 저자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의 부분이 졸겐 딜레이드 이분이 쓴 책이 The Scandinavian Contribution to Modern Periodontology라는 이 책이 내용에 이런 그 당시의 그 실험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실험 도중에 셀레이드가 외국 학회에 갔다고 합니다. 외국 학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두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자기는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 헤럴드 레이 밑에서 일하더니만 힘들어졌는지 왜 자꾸 사람을 피하지?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스페리멘털 진지바이티스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 옆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피해 다녔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연염이라고 하는 것은 치면에 침착된 세균 막들이 원인입니다. 에티올로직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경우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간단하게 치료해주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치연염이라고 하고, 치연염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내버려 두어 가지고 치조골, 치아 주위 조직까지 침범하게 되면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그러죠. 페리오돈탈티스까지 이르게 되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심리적인 혹은 기능적인 손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잇몸 질환은 얼마나 흔한가? 세계의 모든 기록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해마다 6월 달이면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기록도 있고 이런 기록이 왜 하나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수박 씨 멀리 뵙기, 잠 안 자고 영화 오래 보기 뭐 이런 것도 그 세계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영국 사람들은 정말 그 대단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제가 2002년도 판을 사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비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은 뭐 COVID-19처럼 전염된 질병 외에 비전염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 치은염과 같은 치주 질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비전염성 질환이다. 라고 치과 교과서에 쓰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는 세계 기록을 게재한 기네스북에 이렇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성인의 반 이상이 지금 심각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중대한 공중보건의 위험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떠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디컬 데이터가 아주 잘 정리되어 가지고 공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질병 때문에 가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또 가장 빈번하게 병의원을 찾는가? 최근에 치연염 및 치주질환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연염과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가장 병의원도 많이 찾고 요양급의 비용도 가장 많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잇몸 질환은 왜 무서운 질환인가? 잇몸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분은 매년 스케일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잇몸이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치과 의원을 찾아갔더니 이 치아가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치과 가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의견을 들어봐 해도 똑같은 의견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뭐 큰 병원에 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플로팅 투스, 둥둥 떠 있는 치아, 아무런 뼈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그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무서운 것은 여러 개의 치아, 다수 치아의 상실이 가끔 있다? 아닙니다. 흔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 사이에는 방호벽이 없기 때문에 한 치아가 치주 질환에 인발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옆에 치아까지 계속 염증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빈도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잇몸 질환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중요하죠. 잇몸 질환은 첫째, 우리가 이게 탐침이라고 불리는 이런 눈금이 있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치아 주위를 이렇게 탐침, 걷듯이 이렇게 눌러봅니다. 또랑의 깊이를 보는 거죠. 또랑의 형태와. 이렇게 봤을 때 육안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모양도 색깔도 다 건강하게 보이는 이 경우에도 저런 탐침으로 슬쩍 긁었을 때 20초 내지 30초 후에 이런 출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구로 정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염증이 있다고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탐침을 이용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피가 이렇게 나는 거를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그 원인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비볐더니 이렇게 눈에서 피가 나요. 이거나 탐침을 통해서 잇몸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피가 나는 거하고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서 피 나는데 한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가야죠. 여러분, 치주 질환도 이 단계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중개를 해야 되겠죠. 예. 자, 피가 난 그 외에 지지 조직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러니까 실입니다. 얼마나 실이겠습니까? 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흔들리고 구취가 나고 밥 먹을 때마다 최근 들어서 아프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최근에 느껴졌다면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Experimental Gingivitis in Men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럴드 레는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 만에 이 실험을 중지를 하고 다시 이
양치를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이걸 3주가 아니고 더 긴 시간 동안에 내버려 두면 잇몸질환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이 바로 Natural History of Periodontitis, 치주염의 자연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